건국전쟁 제작관 김덕은 감독입니다.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학계적인 교육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봤는데 이승만에 대해서 좀 개만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니까요. 이승만이랑 대통령이랑 문제에서 우리 초대 대통령 그러면 봄샘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소리. 김구에 관한 진실. 김구가 북한이 전쟁 준비를 알고도 숨겼다고. 네, 맞습니다. 1948년 4월 19일 모두의 반대에도 김구는 이 영화 하나로 총선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 영화를 보고 눈물이 나서 울고 있지만 가슴은 웅대해진다. 4.1형 총선에 승리하려거든 건국전쟁에 올인하라. 영화 건국전쟁 2 개봉 10일 만에 18만 명의 관객을 돌파했다. 놀라운 기세다. 2월 10일 현재 좌석 판매율만 놓고 보면 37.7%로 1위다. 1000개 극장의 개봉에서 100명이 본 영화와 100개 극장에서 100명이 본 영화가 같을 수 없다. 극장 입장에서 보면 적은 극장 수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높은 영화, 즉 가성비 높은 영화란 뜻이다. 어쩌면 건국전쟁 2 롱런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지표다. 현재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영화가 12만 명대에서 성장을 멈춘 것에 비하면 일단 총선 전국 영화판에서 이승만 영화는 김대중 영화를 이겼다. 영화를 개봉하기 전부터 감독의 소망은 최소한 이승만의 삶을 다룬 건국전쟁 2 김대중의 삶을 다룬 영화를 이겼으면 좋겠다는 목표에 있었다. 그걸 9일 만에 달성한 셈이다.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다. 그들의 목소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이번 4.1형 총선이 보인다. 이미 좌파 진영과 민주당 지지 세력들은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서울의 봄을 만들고 개봉했다. 전두광이란 주인공 이름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영화는 노골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을 시호한다. 군 내부의 갈등, 쿠데타와 같은 대중에게 부정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소재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군사 반란 세력의 연장선에 현 윤석열 정부를 위치시킨다.
케케묵은 역사 심판 논리를 통해 보수 세력에게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총선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문화계가 좌파로 기울어 있다 보니 그동안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담론은 좌파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 여론의 장악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서울의 봄 2,300만 관객 동원이라는 경이적인 흥행을 이룩한 이상 4.10 총선 역시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복병이 하나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이다. 이승만이 지금 나라를 구하고 있다. 이 영화 하나로 총선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 영화 건국전쟁을 본 많은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이 영화를 본 한 기자 출신의 작가는 이 영화는 사실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며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힘주어 말했다. 달리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국민들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건 결국 누가 진정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뜻이다. 영화가 끝나면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고 기립박수를 친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슬픔과 분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복잡하게 교차한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느끼는 감정은 웅장합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가 없었다. 눈물이 나와 울고 있지만 가슴이 웅대해진다고 말이다. 그런 힘이 영화를 박스오피스 4위까지 끌어올렸다. 영화 건국전쟁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이승만의 부활이 놀라운 것은 국민들이 70년 동안 모르고 있던 진실의 눈을 뜨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누가 애국자이고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했는지 그 진짜 주인공의 모습에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 기념관이 가장 많은 대통령 김대중의 아성에 대한민국에서 기념관 하나 없는 대통령 이승만이 도전장을 던진 셈이다. 결과는 놀랍게도 이승만의 압승이었다. 상징적 가치는 단지 상징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원칙 없는 남북 화해를 강조했던 김대중의 통일 정책은 북한이 핵무장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책적 오판을 낳았다. 국가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 오류였다. 덕분에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는 막대한 정치 자금이 북으로 넘어갔다. 1990년대 후반 아사 직전에 놓였던 북한의 김씨 세습 정권이 회생할 수 있도록 만든 결정적 기반이 역설적으로 남한 정권, 즉 남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이소보화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교묘하게 짜집게서 두꺼운 외부를 입은 사람의 옷을 벗게 만드는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라고 강조했다. 적을 감아 감동시키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라며 햇볕 정책의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김대중의 대북 햇볕 정책이 성공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현재의 북핵 위기가 그때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 역시 없다. 그렇다면 김대중은 진정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었나? 호남을 편가르고 호남의 균형적 발전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 역시 김대중 정부였다. 김대중의 등장으로 지역 감정이 폭발했다. 호남 차별이란 지역 감정을 내세워서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의 최전선에 섰던 것 또한 이젠 잊혀진 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우리 역사 앞에 저지른 가장 심각한 폐해는 역사 인식에서 모든 것을 피해자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점에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4.3 사건이다. 4.3 사건은 명백하게 5.10 총선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1948년 남로당과 북한의 합작품이었다. 4.3 사건을 왜곡시킨 출발은 김대중 정부였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거 시스템 자체를 무력으로 방해한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무려 1천여 명의 선거함을 지키던 공무원, 경찰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4.3 사건의 진실성을 수호하는 대신에 4.3 사건을 죽은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췄다. 그걸 인권이라 부르며 희생자 중심으로 4.3을 재조명한다고 대중을 선동했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4.3 사건을 다루면서 처음 꺼냈던 말은 4.3 사건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이었다.
지금처럼 과거 보수 정권을 공격하는 빌미로 4.3 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죽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자는 그럴듯한 구호였다. 대다수 국민들이 그 말에 속아 4.3 사건이 일어난 본질보다 죽은 사람들에게로 눈을 돌리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뒤이어 노무현 정부는 4.3 사건의 정보 보고서를 좌파적인 시각, 다시 말해서 당시 남노당 세력을 옹호했던 사람들의 증언 위주로 작성했다. 4.3 사건 정보 보고서가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렇게 정부가 만든 4.3 사건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학교와 관공서에 배포되면서 4.3 사건은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남노당의 투쟁에서 정부가 양민을 이유 없이 집단 학살, 즉 국가적 범죄로 재편집됐다. 여기에 마지막 점을 찍은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마지막이었던 2022년 1월 4.3 특별법을 발효시켜 누구나 4.3 피해자로 등록하면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덕분에 남노당에 가입해 무장투쟁을 일으켜 선거사무소를 공격했던 자들도 지금 4.3 사건의 피해자로 당당하게 보상금을 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4.3 사건의 출발은 대한민국 건국의 부정이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었다. 4.3의 사실과 상식을 뒤집어 놓은 출발점에 김대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과연 김대중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존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화를 보고 눈물이 나서 울고 있지만 가슴은 웅대해진다. 건국전쟁을 본 어느 시민의 글. 영화 건국전쟁의 흥행과 돌풍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땀 흘리고 투쟁했던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였는지 스스로 자문하게 만든다. 그리고 영화를 다 볼 때쯤이면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가졌던 비난과 의문, 모든 부정적 이미지들이 거짓이었음을 깨닫는다. 이승만 지우기 역사에 북한이 있었음을 깨닫고 분노한다. 눈물이 흘러 울고 있지만 가슴이 웅대해진다는 말은 결국 영화를 통해 발견한 이승만의 부활을 의미한다. 감독은 전국 곳곳에서 10대 중고등학생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있다. 놀랍게도 그들은 나중에 커서 이승만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조국이 이바지하겠다고 울먹거리며 통화를 마무리한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불러왔을까? 그것은 바로 사실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거짓을 벗어버리고 사실로 눈을 돌리는 작업, 그 외로운 싸움을 지금 영화 건국전쟁이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에서 영화 건국전쟁을 논의했다고 한다. 결론이 무엇이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외부에 드러나는 것은 없다. 언제까지 역사 인식에서 밀리고만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늘 피해자 중심의 논리가 판을 치는 역사 논쟁에서 죄인처럼 뒷짐지고 서 있을 생각인가? 영화를 전 국민 보게 하라. 역사 인식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하라. 총선 승리가 눈앞에 있다. 글 김덕영 영화 건국전쟁 감독.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